안녕하세요. 정문협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4월 21일이고요. 오전 9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부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부방이 굉장히 강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일단은 늘 그렇듯이 전체 흐름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이 주가가 그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큰 그림을 볼게요. 자, 연봉을 보게 되면, 연봉을 한번 볼까요? 연봉을 보게 되면, 이 안에서, 이 안에서, 현재 그, 19,4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죠. 이 안에서. 그 다음에, 540원, 요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움직였던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윗꼬리가 있었던 데가 있어요. 그죠? 1999년 시작할 때. 여기 그래서 거래가 좀 많았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0,000원대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4,500원 정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나서는 매년 그 고점이 낮춰졌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19년 때 잠깐 반등했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 전부 다 빠질 때 좀 빠졌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양봉이 좀 납니다. 그리고 거래가 좀 4월 달이니까 거래가 이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반 이상 올라왔잖아요. 좀 거래도 많이 동반되는 것 같고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 부방을 이렇게 올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 거래가 또 있었죠, 이가. 그러니까 위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가격대 얼마냐면 5,500원에서 6,000원대. 여기가 지금 위에 저항 매물이 있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체킹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요.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자, 그럼 월봉으로다가 한번 봐볼까요? 자, 월봉으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이 저점, 코로나 때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리고 이 자리, 2018년에 저점이었던 1,600원대, 그리고 2,000원대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2019년서부터는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다가 끊임없이 낮아졌죠? 낮아지다가 코로나 때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을 주면서 2,000원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고점도 높여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2,000원은 못 깨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거래가 많은데 이 4,800원 고가가 지금 이렇게 걸렸어요. 그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눌림을 주고 다시 재차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흐름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만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 얼마냐면 3,800원대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저항을 받던 대추세에 지지를 받고 올라갔죠. 뚫어놓고 눌림을 주고 다시 튕겨서. 그럼 이 고가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주봉을 봐보면, 이렇게 좀 당겨보면, 주봉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도 봤던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전고점이었던 이 부분, 4,800원에서 5,000원대가 이렇게 저항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올라와도 여기가 또 저항이 계속 줄줄이 있죠. 이렇게 되죠. 이 시도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거래에 동반한 부분이 아마도 여기서 누군가가 매집의 형태가 돼서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잠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잠깐 보자고요. 부방이 이렇게 올라오면요. 코스닥 중견기업이고요. 소형주예요. 업종은 이제 분류는 금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부방은 금융 말고도 다른 것도 하겠죠. 자, 액면가 500원이고 전일시가총액이 2,477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취약한 정도는 아니고 근데 중견기업이니까 우상향으로 좀 머리를 드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한번 쳐보면 항상 제가 보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작년에 요 부분이 실적이 어떠한가를 보고 그동안에 이제 회사가 운영하는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잠깐 보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매출액 이런 걸 보는 건데 여기 한번 볼까요? 주방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활, 주방, 가전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방은. 그죠? 자, 볼게요. 지금 현재 4,400원대 주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분기 실적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분기 실적은 2020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2021년 1, 4분기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매출액 자체가 좀 안정적 구도를 가져 있죠. 그죠? 한 800억대를 유지를 합니다. 꾸준히. 그다음 영업이익도 조금 좋은 것 같은데 단기 순이익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죠? 단기 순이익이. 이것저것 다 깠더니 이거 순수익이야죠. 다 깠더니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모습이 요게 좀 걸려요. 그죠? 매출액 구조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뭔가 남기지 못하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저점을 찍고 모든 종목이 한 이 정도 와 있었잖아요. 거의 많이 이쪽에 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옆으로 기게 된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머리를 좀 들어요. 그죠? 올해 들어와서는. 그동안에 있는 연간 실적을 한번 볼게요. 흐름을.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은 매출액 구조가 어땠어요? 여기 어차피 연간 실적도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액 구조는 갖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조금 개선을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역시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뭐라 그럴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게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뉴스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 요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요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죠. 부방 주가 25.26% 윤석열 관련주로 뽑히는 이유 보니 3월 30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전의 내용인데,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꾸 거래소 부방에 주가 급등 관련 조회 공시 요구를 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언제죠? 3월 30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요쯤 되죠. 요게 이때 이게 주가 이제 끌어올릴 때 그죠?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그런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 대선이 3월 22일인가요? 지금 이제 딱 11달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대선 가도록 하는데 윤석열이 이제 계속 나오냐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말이 나오고. 그래서 요것도 보면요. 여기서 잠깐 하나 더 볼게요. 힘을 한번 볼게요. 히림을 보게 되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히림도 이 월봉이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전에 부방하고 많이 비슷해요. 보시면 그죠? 이렇게 옆으로 겼죠. 이렇게 겼다가 올해 초에 이렇게 머리를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있었잖아요. 누가 만들어서 지금 거래 동반하면서 급등을 시켜놨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히림을 한번 볼게요. 히림을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히림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건축 실내 조경 디자인 모델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 보면 코스닥의 중견기업이고 소형주입니다. 분류는. 그죠? 근데 시가총액 9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방하고는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요게 잠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윤석열 있잖아요. 윤석열 그 안에 부인하고 이게 엮여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테마를 이루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보게 되면요. 부방은 재무제표를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작년에 그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늘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좋고 당기순이익도 좋아요. 보시면 그죠? 영업이익도 좋고 당기순이익도 좋고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는 추이고 당기순이 굉장히 안정적 구조로 갔습니다.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편이고 그죠? 그러니까 히림하고 부방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히림이 더 강세를 띠는 이유도 바로 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 있다가 이제 그런 대선 테마하고 맞물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더 좋아질 거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강력하게 매집을 해서 그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주가들이 더 갈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때 이제 이게 단기간에 보시면 4,000원이 벌써 따블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더 갈지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현재점에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대마주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일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두 종목을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이렇게 부방부터 볼게요. 자, 부방을 보게 되면, 자, 이제 묶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머리를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틀었던 자리 2,500원에 3,000원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면 우상향에 대한 시도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이 부방도. 그럼 이렇게 흐름을 탄다 그러면 내려오던 주가 흐름이 지금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바꿔놨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어 고개를 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방은 쫓아가는 매매를 좀 하지 말고요. 어쩌면 여기 눌림을 줬었잖아. 여기 어쩌면 찬스였을지 모르겠죠. 그죠? 이렇게 요 흐름대로 보게 되면은 아마도 여기 지지하장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을 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은 그죠? 만들어 놓고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지지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저항대 걸려 있잖아요. 지금 여기 4,800원이 오히려 이제 돌파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때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1달 정도 남은 이 대선 테마주들이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잘 활용하면 좋고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대선 테마주나 이런 거는 한 번에 그냥 다 때려박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하고 맞물려서 보는 건데 주가 그 움직임이랑 흐름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봐야 되는 게 뒤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앞을 보는 거. 이유는 뭘까요? 대응의 기준을 보려고 하는 거죠. 대응의 기준을 보려고. 그죠?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과 뒤를 반드시 살핀 다음에 뒤가 현재 시점에서 뒤를 봤더니 리스크의 범위가 크다 그러면 상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공존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부방은 여기 얼마죠? 3,000원대 기준이 굉장히 저항을 받았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이게 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와도 3,000원을 붕괴가 되면은 이 저항대가 지금 지지로 바뀌어놨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저항이 되겠죠. 이게 대응 구간에 들어가서 이게 잘못하면은 쏟아질 수가 있겠죠. 요런 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서 눌러주고 만약에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아니면 4,800원을 아예 안착을 하고 지지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안 늦겠죠. 요런 점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근데 강세적으로 갈 때는 이 흐름 탈 거야. 이 흐름을 이렇게 여기 그럼 여기 3,000원에서 3,500원이 튼튼한 지지대가 있는 거죠. 요걸 기초로 해서 딜을 보고 반드시 여기는 붕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붕괴되면 잘못하면 쏟아집니다. 그죠? 요거. 자, 그 다음에, 히림 한번 볼까요? 자, 좀 전에 봤듯이, 히림은 이제 지금 상승을 계속 쳐나가고 있잖아요. 자, 보다시피, 이 대추세까지 뚫었어요. 단순히.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2010년서부터 10년간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 만들어서 아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을 만들고 튀어버렸어요. 저도 주식을 많이 돌리고 봤는데 히림을 못 봤거든요. 이거 한번 쳐봤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 이게 왜냐면 그리고 봤더니 정말 그림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잖아요. 황 대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떠버렸어요. 이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떴죠? 추격하는 것은 여러분 무리가 있어요. 테마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실적이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보시면 7,000원대가 이렇게 저항대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여기 저항대. 그러니까 얘가 밀려도 7,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이 9,600원 도전을 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죠. 이거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죠. 히림이. 그러니까 부방이냐 히림이냐 따지면 저는 당연히 히림을 더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은 단기순이익이나 매출액 구조나 모든 게 좋아지는 쪽이고 흐름 자체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주가가 빠진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빠진 거를. 왜냐면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말고 흐름의 강세의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게 부합된다면 그쪽으로 기울이는 게 낫죠. 근데 다만 지금 이게 비싸져 있기 때문에 쫓아가긴 무리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좋겠느냐 봤을 때는 좀 전에 봤지만은 역시 7,000원대 이 기준
근데 아마도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52만 주가 지금 대기 매수세가 있거든요. 저게 풀릴지 안 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밀린다면 여기 7,000원 기준으로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저는 부방보다는 히림 쪽에 더 기울여서 이걸 볼 것 같아요. 이거를. 다만 이제 날라가면 쫓아가는 건 아니고 기회를 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가에 대한 도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고가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가를 보고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잘하면 많이 뜰 수도 있죠. 이런 건. 왜냐면 테마주로 부각되면 저게 한번 탄력받으면 세게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있고. 그래서 잠깐 연봉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연봉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연봉을 보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건데 여기 아까 이제 여기 7,000원대, 7,500원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을 받았던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 않으면 이렇게 갈 확률이 높죠. 그럼 아까 보면 이제 9,000원 전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10,000원대. 그러니까 얘는 잘하면 이 14,000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저는 이 히림을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방도 잠깐 이제 월봉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쩌면 좀 전에 그 히림하고 모양이 좀 비슷해요. 그죠? 꺾은 자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가격대 즉 그 7,500원 이상에서부터 10,000원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테마주는 상당히 좋기도 하지만 위험성도 내포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부방보다는 히림이 낫지 않겠나. 근데 여기 단기적인 모습에서는 얘가 더 이쁘죠, 부방이. 왜냐면 히림은 너무 올라갔으니까 리스크가 되게 커 있는 상태죠. 그러나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지만 부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뚜렷해요. 그죠? 뚜렷해요, 이게. 얘가 뚜렷하고 이게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도 할만한 거예요. 이것도. 저는 뚜렷하면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응하기가 깔끔하죠. 그래서 부방, 히림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을 봤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대선 시즌이 다가오면은 경험치의 노하우가 쌓이면은 저것도 굉장히 괜찮아. 대선주가 왜 괜찮냐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모아가는 모양들이요. 티를 내는 게 되게 많아요. 티를 내는 게. 테마주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정규 테마주는 티를 내요. 나 있다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님들한테는 정규 테마주는 한번 잘 묶어서 공부해놓으라고 많이 얘기 드렸는데 때만 되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걔네들. 특히 이제 한번 보실까요? 써니전자가 이게 아시겠지만은 우리 안철수 관련주잖아요. 보시면 때만 되면 이거 튀어 올라오거든요. 때만 되면 여기 보시면 때만 되면 튀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요런 모습들이 여기 때만 되면 그죠. 때만 되면 요런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써니전자를 여러 번 얘기를 드려요. 때만 되면 야 이거 머리가 있다 야 이거 뭐가 있네 이거 뭐가 있네. 때만 되면 있으니까 이런 정리해라. 지금 보시면 이게 써니전자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죠. 이거 아마 그 정리가 되면 아마 분명히 그 얘기 나와요. 안철수의 행보가 또 나오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공개 강연회나 이제 그런 데서는 안 하고 소 강연할 때는 많이 얘기를 해줘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테마주는 오히려 잘 하면은 독되는 것보다는 득되는 게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부방, 히림 한번 봤으니까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런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의 집 황철종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